저는 이제 어떤 카드도 아마 한국당이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 전까지 문 정권이 그야말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비리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한국당은 그런 부분을 규명해서 투쟁하고 밝히고 이슈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불법 정제유 환적이나 석탄 밀수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나서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내년 총선 전에 이 문제를 거론해서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는 두려운 일을 하겠습니까? 자,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문 정권과 관련되는 싸움은 석탄 밀수와 정제유 불법 환적에 집중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잡다한 이슈들이 그게 터졌을 때는 마치 대단한 것처럼 보수 진영에서 한국당에서 떠들썩하게 했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 자료를 가지고 나경원이가 한국당에 PT,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그걸 일면에 자기 사진을 올리면서 할 때 마치 그 일이 문 정권을 끝낼 것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그 블랙리스트에 온갖 의혹들이 다 검찰 수사 기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당이 그 진실을 박정길 판사라는 영장 담당 판사의 기각 하나로 없는 걸로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그걸 파헤치는 투쟁을 하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하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한국당에 분노하는 것은 저거는 정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포기한 이해관계자 집단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을 자손 대대로 해먹기 위한 결사체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걱정하는 양심적인 대중들이 이제 석탄 밀수 그리고 정제유 불법 환적에 투쟁을 해야 된다. 그 투쟁에 집중할 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지난달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이 불법 환적을 한 걸로 의심되는 장면을 사진을 공개했어요. 외무성 홈페이지에 3월 20일 날 동중국해 공해상에 북한 유조선 유성호가 선적을 알 수 없는 소형 선박과 나란히 붙어 있는 걸 일본 자위대의 함정이 발견을 했습니다. 같은 날 심야에도 북한 유조선 유성호가 또 다른 소형 선박과 근접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형 유조선으로 제공하기가 위험 부담이 크니까 이제 유조선 같아 보이지 않는 소형 탱크선을 여러 개를 계속 붙여가지고 기름을 옮겨 실는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들 선박이 나란히 붙어 있고 호스를 연결하고 있어서 모종의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불법 석유 환적을 했을 거라고 본다. 이러면서 일본 외무성은 북한 유성호가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로부터 자산 동결 입항 금지 지정을 받은 선박이라면서 이번 사안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에 통보하고 관련국과 정보를 공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환적에 가담한 소형 선박의 국적은 지금 중국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욕을 해도요, 한국이 해야 될 일을 일본이 해주고 있고 정말 일본의 이런 노력에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요, 그야말로 친북 뽕을 맞고 미쳐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중국 배라고 하더라도 이게 한국 배일 가능성도 있어요. 왜? 한국 배가 그냥 중국 국적으로 슬쩍 바꿔서 파나마 국적으로 바꿔서 토고 국적으로 바꿔서 싱가포르 국적으로 바꿔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태영호 전 이 주영 공사가 엊그제 열린 세미나에서요, 북한이 판문점 선언으로 많은 이득을 이미 봤다.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 가능성을 낮춰버렸고, 또 더 나아가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그건 도저히 절대 용납이 되지 않는다라는 엄격한 비핵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협상에 따라서 마치 허용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결과도 지금 나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미국의 추가적인 경제 제재를 피해서 체제를 연명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벌였다는 겁니다. 자, 미국하고 북한이 작년 연초부터 서로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면서 불법 산적 행위가 2017년에는 60건이었는데 2018년에는 이제 미국하고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비핵화 협상을 직접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따지겠냐 해서 130건으로 작년에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한 해 동안 북한은 활발한 밀수 행위를 통해 장기간 이렇게 미국과 항전에 들어갈 만큼 기름을 비축했고, 결국은 미국의 광범위한 정보력과 감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밀수 행위를 엄격하게 통제를 했다면 북한이 하노이에 오지도 않고 지금 손을 들었을 수가 있는데, 미국이 불법 한적을 어느 정도 눈감아 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옳은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 정권이 미국의 상원 의원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이 한국을 최근 방문하고 돌아온 미 상원 의원들이 북한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혔는데, 북한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협상 교착 상태가 해소될 수 있고 미북 회담 개최 여건도 마련되지만은 완전한 비핵화와 제재 전면 해제 빅딜의 중간 단계 합의도 가능하다라고, 즉 이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이 미국과 북한이 빅딜에 합의한 뒤에, 합의는 빅딜을 하고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는 한국의 절충안이 실현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이 문 정권의 편을 슬쩍 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는 한국, 중국, 일본을 방문한 결과를 설명하는 전화회견에서 협상 교착 상태 해소를 위한 한국의 중재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한국 당국자로부터 듣지 못했다면서도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북한에 대한 대응 방법이 이건 좀 해결이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북한이 상당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미국이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행동 대 행동 방식을 실현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북한이 영변 폐기 플러스 알파를 하면 미국도 제재 완화를 해줘야 된다고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수준의 말을 슬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뭔가 하면 한국 정부가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온갖 미국의 의회와 로비 단체 등에 막대한 돈을 쓰면서 로비를 하고 있고, 우리가 북한을 달래서 협의안을 만들어 볼 거니까 한번 너네들은 손해볼 거 없으니 우리가 만들어 온 합의에 대해 굿이나 보고 떡이나 좀 먹으라고 미국의 정권을 설득하고 있고, 또 그 정권에 영향력이 있는 의회, 또 싱크탱크, 언론 등의 광범위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도대체 북한의 대리인인지 이 한국 정부를 담당하는 인사들인지 매우 의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최선희는 연말까지 미국 입장을 다시 정해라고 압박을 했는데요. 비핵화 전에 제재 완화를 하라고 촉구하며 시한부 표현을 4번이나 사용을 했는데요.
북한의 내부 사정이 악화되고 있어서 상당히 초조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부분도 보이는데, 결국은 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요,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입장을 완화하고 우리가 연말까지, 올해 말까지 시한부라는 말을 강조하니까 그때까지 너네들이 우리를 대하는 입장을 바꿔라. 그러지 않으면 내년 초에 북한의 핵이나 ICBM 실험을 할 수 있다라는 모종의 암시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조셉 윤이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원비어 몸값 200만 불 서명을 했고 북한에 지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볼턴도 몸값 서명한 걸 인정하고 자기 오기 전의 일인데 돈은 지불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보면 미국이 매우 비원칙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보이는데요. 폼페이오가 4월 초에 원비어 가족이 참석한 한 행사에서 미국이 인질을 구하기 위해 몸값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 이런 위험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는데 결국은 실제로 그렇게 한 것이 드러났고요. 자, 이 문제가 지금 미국 내에서 돈은 안 줬지만은 상당한 형태의 미국 정부의 도덕성에 대한, 원칙성에 대한 의심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요, 지금 이 북한하고의 관계는 내년 초까지 그냥 이대로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 정권은 밑에서 열심히 뛰고 있지만은 북한의 문을 바라볼 때 아마 뒤로 거래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서로가 말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걸 뭐 하나것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는 절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도 오늘 이 순간에도 북한에 뭔가가 건네가고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게 제대로 된 야당이라면 남북교류협력기금,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에 대해 용도를 갖다가 전면적으로 전부 조사를 했어야 된다. 작년에 8월입니까? 국정원 기조실장 신현수, 문 정권의 법무 쪽의 핵심이었죠. 노무현 정권 때 민정비서관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문 정권 들어서 국정원 기조실장이 됐는데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만뒀는데 아마 국정원의 자금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좀 우려를 해서 그랬다. 그 이후에 미국 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북한에 뭔가가 건너가는 부분을 밝혀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국회만이 가능한데 지금 한국당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당의 누군가가 이런 문제를 집요하게 파면 다시 또 그 사람의 비리가 터져 나오겠죠. 그러니까 한국당은 지금 누구도 문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다가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뒷공무니를 빼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은 이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의 식량이 부족하다. 올해만 해도 북한이 이 식량이 148만 톤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대북 식량 지원을 인도적으로 얻어내기 위해서, 인도적인 목적으로요, 이걸 미국을 달래고 북한을 얼러서 이렇게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김정은 입장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요, 북한의 기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북한 인민들이 알아서 굶어 죽든지 먹고 살든지 하겠지만은 이 기름이라는 것은 이것이 비축이 되어야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한국이 대주고 또 북한의 정권의 석탄 밀수로서 돈을 대준다면 이거야말로 이 정권의 지금 모든 평화 노력이 평화가 아니라 처음부터 북한 편에 서서 간첩 역할을 해온 것이 입증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에게 맡겨놓고 하라고 해봤자 절대 하지 않을 거니까 이 부분을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직접 정권을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하고 의혹을 키워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야말로 아마 언론들이 다 외면을 하게 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 언론조차도 이 부분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뛰어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1차로 작년에 걸렸던 사람들의 그 구속자도 있지요. 그 석탄 밀수, 선철 밀수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이 재판 진행 내용에 관해서 지금 언급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꾸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요, 북한 석탄 밀수 관련해서 정권이 방조를 한다는데 나는 그 말도 틀렸다고 봅니다. 석탄 밀수나 정제유 불법 한적을 방조한다고 그걸 적극 나서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민간에서는 방조든 협조든 관계없이 정권이 직접 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을 할 사람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방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크게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는 말의 용어도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자력 경성을 하겠다고 버티자 이렇게 4월 11일 날 최고인민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 북한 경제의 수준으로 보면 자력 경생을 한다는 것이 판타지 소설 같은 일이라고 오늘 중앙일보는 김정은의 자력 경생 꿈을 비꼬고 있습니다. 칼럼을 통해서요. 비핵화로 제재를 푸는 게 유일한 길인데 그야말로 생산 공급망을 단절하고 어떻게 북한 경제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겠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역 의존도가 2015년에 48%까지 높아졌고 그래서 그로 인해 경제 성장률도 한 3%까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도 역시 세계 경제 이 체제에 편입되어서 혜택을 누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고립되어서 살 수 없고 북한이 지금 생산하는 물품 중에 원자재부터 최종재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공정 라인 중에서 부품이나 재료가 수입되지 않으면 북한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북한이 현재와 같이 자력 경생을 해 가겠다 하고 미국이 더 강한 압박을 한다면 북한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이제 북한이 받는 정제유가 한마디로 원재료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 북한이 한국에서 받는 원재료를 가지고 북한이 탱크 기름으로 쓰고 비행기 기름으로 쓰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아마 저게 우리가 이란에서 초경질유를 수입하는 것이 나프타의 원료가 되어서 각종 화학이나 섬유 물질의 핵심적인 원료가 되듯이 북한도 정제유를 가지고 북한이 하는 각종 이 화학산업의 생산물의 원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정제유를 몰래 주는 것은 북한이 전 세계로부터 공급망이 차단되어 있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땔감용, 불 켜는 이런 정도의 이 기름, 이런 부분에서 더 나아가서 북한이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가 되는 기름, 이런 부분이 지금 의미가 크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라인으로 정해진 만큼 주는 양이나 러시아에서 주는 거는 연료나 이런 걸로 쓰고 아마 한국에서 울산이나 여수 여천에서 가져가는 정제유는 제가 봤을 때 북한이 생산하는 섬유 화학 제품에 지금 들어가는 원료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갖고 가야 될 필요성이 더 있는 거다. 한국에서 그게 뭐 유조선으로 좀 실어줘봤자 그게 기름으로 쓴다면 그냥 차의 연료라든지 탱크의 연료로 비행기 연료로 쓴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원료로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북한에 달러를 석탄을 밀수해서 주고 그 다음에 정제유를 북한에 줌으로써 북한이 국제제재 속에서도 공장을 돌려서 석유 화학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북한에 몰래 주고 있는 것은 지금 유엔의 대북 제재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가장
북한으로서는 본질적인 부분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 정권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예상하고 지금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고, 북한하고 지금 문 정권하고가 티격태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천히 기다리면 온다, 이것도 자기들끼리는 문이 미국을 향해서 미국이 빅딜, 스몰딜 사이에 중간 단계로 하고 빅딜은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말만 하고 실천은 좀 미루고 하자, 이런 이야기를 미국 상원 의원 입에서도 나오고 미국 의회에서도 미국 언론에서도 일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 문 정권이 집요하게 시간을 좀 주라, 우리가 로비 작업을 할게 하면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은 미국에 토라지고 한국에 토라진 척 하면서 연말까지 시간을 끄면서 지속적으로 저강도 협박을 해오다가 연말이 지나면 한두 달은 아주 고강도의 협박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 자랑으로 말해온 핵실험이나 ICBM 발사가 깨졌다고 할 거고, 그러면서 내년 3월쯤에 문 정권에 선물을 던지면서 미국하고 딜을 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요, 이대로 놔두면 제가 생각하고 말한 대로 이행이 될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요, 우리가 지금 북한의 석탄과 정제유 문제를 보수 진영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직결시켜서 여기에 힘을 모아서, 한국당이 뭐라고 지랄하고 다니던 저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 좀 장외 집회에서 하라고 숱하게 말을 했음에도 절대 안 하고 당론도 이 문제에 관해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눈치는 다 빠른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들고 나갔을 때 자신들에게 다가올 피해를 예상해서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북한 석탄 밀수, 정제유 불법 환적에 대해서, 이것이 북한의 아킬레스건입니다. 한국 내에서 여론을 환기시켜서 저 비겁한 한국당이 받지 않으면 해산되거나 아니면 받아서 견딜 수 없어서 받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저들을 빼고 정말로 뜻있는 국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싸우도록 해야 될 겁니다.